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제19회 지평선 축제가 올해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됐는데요.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는 지난 4일 정기총회를 열고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는 4일 정기총회에서 19회째를 맞는 지평선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킬 것을 공표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제전위원회에서는 행정과 협의해서 김제 시민 모두의 염원인 김제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지속 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제시는 지난 3월 일본에서 세일즈콜을 실시했고 현지 여행사 트래블마트를 통해 지평선 축제 홍보 및 관광 상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전세계 한국관광공사 33개 지사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제작된 안내책자와 동영상을 배부합니다. 제19회 지평선 축제는 올해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전국 줄다리기 대회, 막걸리 페스티벌, 야간 쌍용 횃불 퍼레이드 등 6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제시 지평선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LN 한결입니다. 군산시의회 배영원 의원은 지난 4일 임시회에서 송창동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계획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으로 불리는 오룡, 금광지역을 포함한 송창동 도심 고지대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의회 배영원 의원은 4일 제2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국비보조로 송창동 지역 가운데 고지대를 제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이다고 질책했습니다. 배 의원은 송창동 지역은 현지 개량 방식으로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외 지역인 오룡 금광 지역과 함께 50년대에서 60년대를 연상케 하는 곳으로 군산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계획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저소득계층 밀집 지역은 노인, 장애인, 여성, 사회 경제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빈곤 대물림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 사업계획과 예산 투입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리면서 주거환경이 날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군산시가 나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과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순한 주거복지 차원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권 투자와 연계하여 군산시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장단기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에서는 전북미술의 각 분야별 흐름과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있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다음 달 21일까지 전북의 원로작가전을 개최해 전북미술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초대된 미술가는 서양화가 박남재, 한국화가 송계일, 서예가 김종범 등 6명의 원로 작가이며 총 120여 점을 전시합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은 원로 미술가의 대표적 작품들을 초기부터 현재까지 엄선해 미술가마다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관내 전통시장 3곳에 총 1억 8천만 원을 들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소방시설 교체 및 정비와 공공화장실 노후시설물 보수, 다목적 광장 설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공설 전통시장은 소방시설 교체공사 추진으로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용남 전통시장은 이용객의 안전 강화와 편의시설 등을 개선합니다. 또 인월 전통시장은 비가림시설과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여 시장 활성화를 꾀합니다. 남원시는 이번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한 전북 지역 지자체들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의 경우 올해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3개소 중 아파트 9개소를 공모에 의해 선정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 간담회 및 공동체 협의회 구성, 공동체 사업 발굴 및 실행,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단절된 아파트 소통 문화 복원에 나섭니다. 또한 완주군은 올해 85곳의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주민 주도형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아파트 르네상스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파트형과 동아리형, 단지 연합형 등 5개 유형이며 지원 금액은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능형 정부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학습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행자부 생생토크를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생생토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 사례를 직접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행자부는 향후 3차례의 생생토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 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홍보 및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의 생활공감 모니터단과 명예 모니터인 뮤지컬 배우 박혜미, 국악인 송소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명동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의 특이한 점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국내 관광 활성화 홍보 활동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점과 22명의 외국인 모니터단 중 7명의 다문화 가정 모니터단이 참석한 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